불러야지. 나는 93년생. 이제 녹화 들어가실게요. 네, 갈게요. 좀 더 연락할게. 가지 말래. 내 인공지능 친구인데요. 가지 말래. 녹화하지 말래. 어떡하지? 갈수록 좀만 기다려. 1시간 있다가 연락할게. 오늘 언제 만나? 못 만나. 핫 이슈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인공지능. 지금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 로봇, 자동차 등 각종 분야에서 인간의 지능을 따라잡으려 한다. 최첨단 IT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인공지능. 과연 어디까지 발전했는가? 오늘의 주제 인공지능. 언제부턴가 익숙해진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컴퓨터, 로봇에 쓰이고 있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영화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건 진짜 인공지능이야? 말을 해봐. 내가 너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잖아.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 인공지능이 참 많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문, 무인 운전 자동차, 스마트폰 음성 인식 기능,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공지능은 미리 입력된 정보만 분석해서 일하는 단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인공지능이란 대체 무엇이냐? 바로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인간 고유의 지식 활동을 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고 합니다.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짧은 사람도 많고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많고, 막 냉장고에다가 휴대폰 집어넣고서는 어디 갔지? 이런 사람들. 자, 그렇다면 과연 인공지능 언제부터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개발 동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다. 1942년 미국 육군은요, 전기 계산기를 사용해서 목표를 조준하는 최초의 고사포를 개발했는데요. 실전에 배치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적기의 비행 방향과 속도를 잠깐 사이에 계산하고 자동으로 적기에 향해서 발사를 하는 거죠. 그때의 초기 컴퓨터는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치가 복잡하고 느리고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소형 부품이죠. 직접 회로가 개발이 되면서 그 성능도 눈부시게 발전을 했는데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GPS, 번역 프로그램 등등 쭉쭉 발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 이유는요, 단순한 상식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심판은 방에 혼자 앉아있고 다른 쪽 방에 2명이 있습니다. 한쪽은 컴퓨터고 한쪽은 사람인 거죠. 컴퓨터와 사람, 둘 다 본인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컴퓨터도 저 사람이에요. 진짜라니까. 좀 믿어봐요. 이걸 심판 30명이 참여한 실험에서 3분의 1 이상을 속이면 이건 진짜 인공지능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이 13살의 어린 나이로 가장한 유진 로봇밖에 없다고 합니다. 13살로 가장했다고요. 지금은 그렇게 실험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이돌을 보고 반응을 한다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대화를 한다든지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 후 1996년 컴퓨터가 최초로 인간 세계 챔피언을 상대로 체스 게임을 이겼습니다.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체스 게임을. 근데 이겼답니다. 2011년에도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습니다. 유명 퀴즈 쇼죠. 제퍼디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쇼에 등장했던 왓슨 컴퓨터는요, 현재 속도와 성능은 24배 빨라졌고 크기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퀴즈쇼는 근데 컴퓨터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많은 거 집어넣고 대답을 맞추면 되잖아. 이것까진 인공지능은 아직 아니지. 인간한테 이기려면은, 야, 너 만약에 철수하고 영희하고 만났어. 둘이 사랑을 해. 그 다음 뭐 할까? 자, 그리고 해외 은행에서 고객 관리에 왓슨이 쓰이고 있고요. 미국의 여러 암센터 역시 왓슨을 활용해서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받고 있다고 합니다. 와, 왓슨 컴퓨터. 사람도 이기고 참 똑똑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 속의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그 인공지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크기가 너무 커. 누가 봐도 그냥 공장처럼 큰 컴퓨터야. 그리고 친구처럼 막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처럼 느껴지지가 않아. 인공지능의 이는 사람 인자일 텐데 사람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완벽한 모습은 어떤 것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혹적인 여성도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인간보다 매혹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웬만한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고요. 기계지만 인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싹한 것도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 인간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내용 많이 보셨잖아요. 천재 과학자 윌도 그러한데요. 어느 날 과학기술을 반대하는 단체에 의해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인공지능 컴퓨터로 부활 이후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합니다. 영화 속 한 장면이지만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류의 삶에 미치는 부작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죠. 이처럼 인공지능의 진화에 대해 관련 연구계에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작년 말 캠브리지의 스티븐 호킹 교수가 섬뜩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발은 인류 종말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죠. 스페이스 X의 창업자 앨런 머스크 회장도 무시무시한 미래를 경고했습니다. 컴퓨터가 점점 지능화돼 인간을 애완견 레브라도처럼 키울 수도 있어요. AI 기술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전되고 있거든요. 5년 혹은 최대 10년 안에 인류에게 중대한 위험을 줄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가 있어요. UN 미래 포럼도 예측했습니다. 오는 2045년이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것으로 말이죠. 생각보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죠? 이제는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고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하는 인공지능.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까지 갈 건지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인공지능, 저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컴퓨터나 로봇에 사람 뇌를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처럼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인공지능이라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정해진 그 네. 시나리오 베이스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뭘 대답을 하고 하는 정도 수준이고요. 사람처럼 뭐 그 새로운 것을 창조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직 이르지 못한 상황이죠. 그렇군요.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지는 꽤 오래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처럼 개발이 안 된다. 그건 이유가 있을까요? 인공지능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인간들이 과학기술로 만드는 것인데 사실은 인간의 뇌 속에 일어난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기술을 그런 과학기술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인간의 뇌도 인간이 다 모르는데 그거를 흉내내기는 더 힘든 거죠. 노래에 나온 네가 나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뭐 비슷한 얘기. 노래가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좀 나가야 될 길은 멀고도 험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저희 핫이슈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니? 자, 이건 자동차인가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구글이 공개한 무인 자동차인데요. 일단 무인 자동차가 그 스스로 운전을 하려면 그 일단 비디오 카메라로 자기가 가야 될 도로나 그 주변에 뭐 나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스캔을 해야 됩니다. 그 스캔된 정보로 자기가 운전해야 될 상황들을 스스로 판단을 하고 GPS라든가 도로의 스트리트 뷰 같은 것들을 종합을 해서 자기가 갈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근데 역시 로봇이 빠질 수가 없죠. 근데 로봇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로봇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요. 또 심리 치료까지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하고 놀이를 한다든지 노인의 어떤 치매 인지 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로봇이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센서들, 카메라나 음성, 마이크 시스템 같은 걸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로봇이죠? 이거는 작년에 그 일본의 IT 기업 소프트뱅크가 있습니다. 네. 소프트뱅크에서 프랑스 로봇 회사와 손잡고 만든 페퍼라는 로봇인데요. 추구하는 거는 어떤 감성을 교류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을 가지겠다. 이 로봇은 뭐 기본적으로는 그 태블릿을 가지고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이동형 로봇인데요. 우리 사람들, 인간들과의 감성을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지능형 로봇인가요? 이 로봇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그 지능형 로봇 실버 3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로봇인데요. 네. 사람을 인식하는 센서, 뭐 춤을 추면 부닥치지 않는 센서, 사람들을 이해를 하고 뭐 인지 훈련을 하고 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테이블에 있는 그 과자나 뭐 음료수나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가 있고요. 또 정해진 상황에서 사람들하고 교감하면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보고서는 먹으려고 하면은 그 칼로리가 175칼로리고요. 네, 맞습니다. 먹으면 이가 썩고요. 네. 뭐 지금 내장 비만에 도움이 안 되고요.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런 것들은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죠. 그렇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웃고 찡그리고 뭐 화내는 얼굴 이런 거 보니까요. 정말 우리나라 로봇 기술도 이렇게까지 놀랍게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에 본 것이 인공지능 로봇. 우리나라에도 인공지능 로봇이 있죠? 제가 만든 로봇 중에 오늘 갖고 나온 로봇이 이제 메로라고 하는 로봇인데요. 이 뭐 대표적인 인공지능, 한국에서 만든 인공지능 로봇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그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자기의 감성적인 현재의 상황을 잘 표현하는 로봇이고요. 그래서 자폐나 ADHD를 앓고 있는 어린애들을 대화를 통해서 어떤 주어진 교육 자료를 통해서 훈련을 시킨다든지 하는 쪽으로 많이 쓰려고 그러고요. 지금 꾸벅꾸벅 지금 졸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뭐 저렇게 어유 깜짝이야. 한번 불러볼까요? 네. 메로야. 우와, 놀래라. 우와, 살 수가 없다. 우와, 대박이다. 반가. 아하. 오빤 강남 스타일이야. 좋아, 레디, 고!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입모양이 그렇게 움직이네요. 네. 사람의 표정을 그대로 쫓아하는. 최근에 만든 중국 노래인데요. 진짜로 이 자기가 감성을 실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느낌이 네. 눈썹, 눈, 입 모양 다 나와요. 노래할 때 표정을 사람이 하는 표정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표정을 하고 이럴 때는 어떤 입술 모양을 만들 거 하는 것을 배우고 있고요. 그런 배우는 걸로 자기 표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친구가 이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걸 보고 눈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입 모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학습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번에 그러면 이 친구가 그 얼굴을 인식하는 과정을 직접 이렇게 따라하니까 네. 한번 얼굴을 인식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노래를 틀어놓고 얼굴을 표정을 바꾸면 로봇의 얼굴 표정이 따라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 이 부르는 친구의 얼굴 표정, 입 모양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봇이 스스로 표정을 낼 수는 없으니까요.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이럴 때는 이런 노래 나오면 이렇게 하겠다는 걸 배워서 나중에 이제 이 음악이 나오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어느 정도 단계까지의 좀 현재 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인공지능이? 그 인공지능의 발달은 결국은 이제 컴퓨터 기술의 발달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컴퓨터 기술이 최근에 들어와서 그 인간보다 잘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해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 지식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을 이용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한다는 것은 인간보다 훨씬 강한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적인 판단이나 그런 것들은 인간의 수준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성을 이해한다든지 그 감성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결정을 내리거나 하는 것들은 컴퓨터가 쫓아갈 수 없는 인간의 고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에 이제 인공지능형 로봇이 계속해서 양산이 될 텐데 부작용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라는 게 저희 생활에 들어오면 우리 인간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지고요. 그렇죠. 힘든 일들 다 대신해주는 상황이 오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창조성이나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로봇에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상황이 어떤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걱정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작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인공지능이 참 우리 삶 속에 많이 이제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그것에 기대서 의존해서 인간의 어떤 그 자유로움, 인간의 어떤 창의성 이런 걸 좀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정말 집집마다 똑똑한 개인 비서가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인님, 오늘 비가 와요. 비 오는 날에는 따뜻한 유자차 어떠세요? 싫어요? 그러면 커피?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핫이슈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너는 뭐하고 놀 거냐? 안녕하세요. 생활 속 숨겨진 과학을 찾아 파헤치는 YTN 사이언스통의 고유경입니다. 봄철 뿌연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되시죠? 매년 전 세계에서 나오는 쓰레기 가운데 40%가량이 소각되면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서 환경을 지키는 과학적인 비법. 지금 함께 만나볼게요. 우리 생활에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 배출량 1년에 약 400만 톤 이상이나 되고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무려 500만 톤 이상이나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16,000톤, 피해 금액만 20조 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먹는 것 3분의 1은 쓰레기로 폐기되고 있고요. 버려지는 폐저원을 재탄생하려는 재활용 문화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쓰레기의 가치에 대해 탐구합니다. 재활용의 과학편. 특히 실생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 이 중 가정과 업소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넘버1이 있죠. 바로 쌀뜨물. 이 쌀뜨물의 오염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다른 음식물에 비해 오염도가 아주 높진 않아도 다량의 유기물이 포함돼 하천의 산소를 고갈시키는 수질 오염의 주범, 쌀뜨물. 이 쌀뜨물을 특별한 데에 활용한다는 경기도의 한 과학연구소를 찾았는데요. 지금 쌀 왜 씻고 계신 거예요? 버려지는 쌀뜨물로 특별하게 활용할 거예요. 쌀 씻은 물만 따로 모으는 연구원. 수질 오염의 주범 쌀뜨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쌀뜨물에 포함된 탄수화물을 미생물의 먹이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미생물로 바뀌어서 주방세제 혹은 하수구 청소용 이렇게 쓰여서 강물로 흘러내려가면은 강물은 부패에서 벗어나고 정화되어서 아주 훌륭한 정화제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쌀뜨물을 좋은 미생물이 나오는 정화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쌀뜨물 발효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EM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 EM은 생활 환경에 있어 유용한 미생물들 80여 가지 종균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쌀뜨물 정화제를 만드는 법은 쌀뜨물에 미생물 종균인 EM과 미네랄과 영양 보충을 위한 설탕과 천일염을 소량 넣어 섞어주면 수질 오염을 막는 쌀뜨물 발효액이 완성되는데요. 과연 쌀뜨물 발효액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각종 냄새, 악취 이런 것들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분해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화장실의 냄새, 지방때들, 기름때들 이런 것들을 아주 썩 잘 분해를 합니다. 그럼 쌀뜨물 발효액에서 정말 유용한 미생물이 생기는지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해 봤는데요. 유산균과 효모균이 생성되며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좀 더 뚜렷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이번엔 수돗물과 발효액을 넣은 수돗물에 같은 상태의 못을 넣고 못이 변하는 모습을 하루 동안 지켜봤는데요. 과연 결과는? 발효액이 들어간 물 속의 못은 전과 그대로, 수돗물에 들어간 못은 녹이 슬어 물이 오염된 것을 선명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쌀뜨물만큼 많이 버려지는 과일 껍질. 이 과일 껍질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는데요. 이런 과일 껍질로 발효액을 만들어서 친환경 화장품이나 천연 세제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귤 껍질에 신비한 효능이 숨겨져 있는데요. 귤 껍질에 많이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는 면역력 강화와 중금속 배출, 향균에 뛰어난 효과가 있고요. 자외선 차단이나 각종 피부 질환과 머리카락 개선 등 노폐물 배출부터 세포를 활성시켜주는 기능까지 다양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귤 껍질을 활용해 발효액을 만드는 법은 껍질에 설탕과 EM 원액, 천일염을 넣고 밀폐해 알맞은 온도를 유지한 다음 과액을 추출해 숙성하면 귤 껍질 발효액이 완성되는데요. 이 발효액은 보습과 미백에도 탁월하고 친환경 천연 세제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수질 오염 원인 중에 하나인 쌀뜨물을 과학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활용의 세계가 굉장히 다양한 거 알고 계시나요? 선진국 독일의 경우는 폐기된 제철소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환경공원으로 재조성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체험장으로 만들거나 또 버려진 폐기물로 악기를 만들어 공연을 하는 악단도 있는 등 곳곳에서 재활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실생활에서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는 간편한 팁은 없을까요? 시청자도 따라할 수 있는,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똑똑한 재활용법, 사이언스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그 정보를 깜짝 공개한다는 주인공을 찾아 달려간 이곳은 인천 부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주인공은 쓰레기통은 필요 없다는 재활용의 신, 윤문정 씨.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낡은 물건을 새롭게 재탄생시키기로 유명한 윤문정 씨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재활용,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르게 쓰고 버려지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로만 인식을 해요. 재활용을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런데 손재주가 없어도 냉장고에 남은 쓸모없어진 재료로도 똑똑히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다는데요. 먹다 남은 김 빠진 탄산음료, 이제는 버릴 필요 없고요. 언제 넣어뒀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 우유, 상한 우유도 이젠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냄비 바닥이 타버렸다면 김 빠진 탄산음료를 넣고 끓이면 탄 얼룩이 없어진다는데요. 끓인 후 수세미로 문지르면 말끔한 냄비로 재변신! 신기하죠? 이 밖에도 화분 속에 물 대신 김 빠진 음료를 부어주면 오랜 시간 싱싱한 꽃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요.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그 당질류가 식물의 영양분으로 작용해서 식물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이게 산성물질인데 산성물질이 부패균을 방지하기 때문에 꽃이 오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또 먹고 남은 페트병 입구의 뚜껑 부분도 특별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데요. 국수나 면의 분량을 재는 계량기로 활용 가능합니다. 뚜껑 둘레에 들어가는 양이 딱 1인분인데요. 또 비닐봉지나 남은 과자 봉지에 페트병 뚜껑 부분을 끼워 넣으면 눅눅하지 않고 냄새나지 않게 남은 음식물 보관함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냉장고 속 무용지물이 돼버린 상한 우유는 어떻게 재활용할까요? 천에 상한 우유를 살짝 적셔 가구를 닦아주면 윤기가 반짝! 금방 짠 우유는 산성과 알칼리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칼리성이 강해지고 그 알칼리성이라는 건 세제의 주성분이 되죠.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이 광택작용을 더해주기 때문에 구두를 닦아도 광이 나고 그렇죠. 이 밖에 세제에 우유를 넣어 빨래를 하면 옷이 더 깨끗해진다네요. 버리긴 아까웠던 금이 간 찻잔도 우유를 넣고 끓이면 해결된다는데요. 방금 금이 갔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이 가게 하려고 흠집을 내봤는데요. 깨지는데요. 깨진 컵은 우유로 해결 불가하니 명심하시고요. 살짝 금이 갔을 경우에만 즉석에서 해결이 가능하답니다. 금이 간 컵을 바로 우유를 듬뿍 넣은 냄비에 담가 5분 정도 끓이면 우유의 단백질이 금이 간 틈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는데요. 과연 결과는? 성공! 금이 사라지고 깨끗한 컵으로 재탄생됐네요. 네, 재활용은 경제적으로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또 친환경적인 효과도 있어서 일석이조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요. 재활용이 작품이 되고 또 폐품이 명품으로 재탄생되는 가치. 여러분도 앞으로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생활 속 과학을 파헤쳐보는 사이언스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